저의 3부 코너고요. 네. 저희 MBTI를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전 대담한 통솔자 스티브 잡스와 같은 ENTJT입니다. 네, ENTJ. 그걸 다 외웁니까? 자기의 MBTI는 요즘 저희 세대는 다 알고 있죠. 네, 스티브 잡스와 같은 MBTI 저는 잘 유형이라는 모르겠는데. 거. 네, 예. 대담한 통솔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뭐 영국 총리 사임 때 많이 물어보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이제 미니 예산 실패,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시장에 혼란을 준 점을 치면 그만두는 게 당연하게 보이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불확실성을 키운 거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조금 빠지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악재인가 호재인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오늘 장 상황을 볼 건데요. 한번 선물부터 확인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물을 확인해 보게 되면요. 아까 그 리즈 총리 사임 전에는 약간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과 나스닥이 하락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세히 보게 되면 S&P 500 0.13% 하락이고요. 다음 소폭 올라가고 나스닥 역시 0.35%로 같이 빠집니다. 약간의 조금 경계심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나중에 한번 결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일 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야, 이게 좀 빠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오늘까지 올라갑니다. 4.15%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일단은 시장이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미국 달러는요. 한번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조금 빠지네요, 다행스럽게. 근데 크게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시장이 좀 부담이 오고 있으니까요. 그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재밌는 기사 한번 확인해보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터키 기사가 나왔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 대비 83%라고 발표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요 150bp를 내렸다 하고 있거든요. 내렸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상당히 난해하네요. 난해한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제가 쭉 읽어봤더니 이분들의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분의 생각들이 어떤 거냐 내려보게 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은 악마의 어머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할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일단 이들 국가의 특징이니까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터키 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데 너무 눈에 띄는 기사가 나와서 한번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한 기사를 한번 볼 건데요. AT&T 실적이 잘 나와서 오늘 2.4%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라간 이유를 봤더니 무선 부문 이 실적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선불 카드에 대한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일단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공주 되게 좋거든요. 지금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여행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좋아지기 때문에 이건 뭐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아메리카 에어라인도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2.6%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서 테슬라가 좀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매출 좀 못 나왔거든요. 하다 보니까 주가가 빠져갖고 5.3% 하락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해당 분기는 좀 안 좋았습니다만 길게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그 약간의 뭐 감소가 없기 때문에 반등할 걸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오늘은 빠지고 있으니까요.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IBM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3.3%가 올라가면서 일단 힘차게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고요. 늘 얘기했던 탑 앤 바텀,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잘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전망까지 좋아지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IBM에 대한 멀티한 그 사업 분야인데 소프트웨어라든지 컨설팅 분야 이런 것까지 다 좋아지면서 주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스베가스 샌즈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최퍼가님? 라스베가스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습니까? 네. 여기 관련한 이제 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실제 여러분들은 라스베가스를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현재 마카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카오가 코로나19 때문에 좀 막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면 주가가 빠지는 거라서 이건 뭐 가볍게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빠르게 제 준비한 기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사인데요. 오늘 몇 가지 준비했는데 자,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나오는데요. 물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버틸 수 있는 시간이다. 두 번째만 잘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만 잘 보시면서 오늘 끝내면 여러분들 손해가 없는 걸로 보이니까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9월에 나왔던 S&P 500에 대한 그 각각 IB들의 목표 지수인데요. 지난달 나온 거죠. 지난달 나온 건데 여러분들 혹시 보시면 4,800부터 3,400까지 다양한데 혹시 올해 끝나면 어떤 IB가 맞출까요? 지수를?
누가 맞을까를 보입니까? 재판관님. 저는 최소한 딱 선을 긋게 되면 여기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맞추지 않을까. 그죠? 네. 이쪽에 있는 분 맞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끝나면요. 대부분의 아이비가 목표치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맞춘다 못 맞춘다로 시장 접근하시면 되게 머리가 아프고요. 전화 체포가 다 틀리기 때문에 맞추고 못 맞춘다를 보다는 어떤 대응이 더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거 가볍게 보시고요. 어차피 못 맞춥니다, 여러분들. 해서 보여드리는 그림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뱅크 어메리카 정도가 맞추지 않을까. 저는 모건 스탠리 정도 가겠습니다. 여기요? 네, 여기. 근데 어쨌거나 4천 이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아이비가 4천 이상 잡고 있는 여기는 약간 틀릴 거로 보이니까 대부분 틀린다고 좀 보죠. 아, 물론 이제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혹시 급등하면 또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역시 가볍게 보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를 보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이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심리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 근데 이 심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구간에요. 이 구간에 심리가 바닥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온다는 거 보여주는 건데 2008년을 가게 되면요. 심리가 바닥이 여기 점선분이 바닥이거든요. 근데 바닥을 치는 게 한 4번, 5번 치고 나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 심리가 바닥 친 게 몇 번 나왔습니까? 올해? 2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현재 그 물가에 대한 상승이 길어지게 되면 충분히 뭐 3번, 4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은 가까우고 있지만 조금 더 길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을 여러 번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충분히 바닥 한 번 더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번 찍었다는 게 과거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시장을 좀 길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보통 돈을 빌리거나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여러 번 바닥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딱지를 보여드린 건데 이 딱지 예전에 저희가 이거 뭐 놀이했지 않습니까? 딱지 할 때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접은 다음에 전쟁록. 아 잠깐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전쟁록, 뭐 글록.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 그림의 사파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전쟁 높하면 전쟁이 가장 센 걸 접은 쪽이 이기는 거거든요. 네. 글록하면 글자 수가 많은 게 이기는 건데 과거에 혹시 여러분들 전쟁 높하면 제일 높았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쟁 높? 모르겠습니다. 물이 제일 썼어요. 물. 몇 년 전인가요? 뭐 아까 40년 저기 전인가요? 짝꿍 알았잖아요. 짝꿍 있던 네, 거. 제가 태어나기 전의 놀이 같은데요. 혹시 아시죠, 여러분? 전쟁록. 그래서 그거에 가장 높은 게 그 물이야, 물. 네. 물이 이기거든요. 제가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실적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 아이비가 어떤 좋은 얘기 발표하더라도 가장 그 윗선에 있는 포인트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저는 바로 이거라고 보거든요. 금리인데 실적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아이비가 좋은 얘기 하더라도 신념을 금리에 꺾이지 않으면 절대 장이 반등 못합니다. 근데 오히려 맞습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물가 올라가는 거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이번 주 빠질 걸 봤는데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4.145%이 정도까지 유지가 된다 그러면요. 절대 지수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락 떨어진 걸 보시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니까요.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출발하고 이어가는. 네, 벌써 개장 시간 됐으니까요. 저희 빠르게 종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오늘 장 힘내라는 의미에서 빠르게 한번 치겠습니다. 가시죠. 네. 네, 개장했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바쁩니다. 자, 10월 20일 장 출발했습니다. 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0.09% 하락입니다. 다우는 0.18% 플러스고요. 나스닥 0.16% 하락으로 거의 뭐 혼주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거의 보합권이니까요. 이게 한쪽으로 기울 것 같은데 글쎄요. 상승 쪽으로 기울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니까 일단 오늘은 조금씩 보합권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끝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자료를 끝까지 보고 마무리할 건데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금리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게 오늘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겁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 유명한 분들이 지수를 내리는 모습이 다시 한번 나와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물가가 아직 안 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물가 안 빠지게 되면 금리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걸 전제로 해서 이 분도 똑같이 S&P 500 3천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똑같이 보여드린 거죠. 물가가 내려가지 않고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절대 장이 못 간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강조하면서 일단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바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요. 물가가 만약에 물가가 4% 이하로 간다고 그러면 이쪽입니다.
4% 이상 이쪽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2%까지 하락하는데 걸린 시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4% 이하일 때는요. 보통 CPI가 1년, 코어 CPI가 2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4% 이상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CPI가 2.6년, 코어 CPI는 3.9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 있죠. 여기 와 있습니다. 평균, 그러니까 70년 동안 평균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평균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걸 갖고 얘기하면 CPI가 평균 2.6년이 걸리고 코어 CPI가 3.9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물론 물가 빨리 빠지면 덜 걸리겠지만 이게 평균이니까 제가 하는 얘기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에 갖고 왔으니까 주식을 산 다음에 가져가면 좋은데 그 매수하는 돈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돈이 아니고 뭔가 이상 섞이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해서 보여드린 그림이 혹시라도 모르게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남의 돈 하지 마시고 자기 돈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요게 오늘 또 중요한 건데요. 자, 골드만이 오늘 발표한 게 있는데 사실 골드만이 나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골드만이 IB 쪽에서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는 걸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같이 보시면요. 이 하얀색을 보시게 되면 골드만이 보고 있는 물가 정점이 올해 4분기였습니다. 4분기. 딱 그렇게 되면. 근데 오늘 발표한 걸 치게 되면 내년 1분기로 좀 넘겼습니다. 3개월 더. 이들이 왜 넘겼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중고차, 그 다음에 에너지 같이 빠지는 거 맞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쉘터가 아직까지 안 빠집니다. 쉘터가 계속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원래 올해 연말 가면 물가 정점을 찍었다고 봤던 것들이 다시 3개월 더 연장시켰기 때문에 그런 물가 정점 언제 나오냐? 1년 아니죠. 한 6개월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길어지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물가 정점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넓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정점이 조금씩 안 보인다는 거. 물론 이거는 골드만 얘기니까 같이 보시면 좋은데 제가 쭉 읽어본 리포트를 보게 되면 충분히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같이 좀 보시면서 좀 기간을 넓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이 골드만이 발표한 건데요. 골드만이 오늘 날 잡고 좀 나쁜 얘기만 합니다. 아까 보는 것처럼 이제 물가 정점이 조금 더 지연된다는 거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디스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 305달러에 매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2022년, 23년, 24년까지 EPS 추정치를 3.95, 5.35, 6.35에서 3.73, 4.90, 6.00으로 하향 발표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동안 미뤄왔던 그 골드만삭스에 대한 그런 매수 의견을 약간 내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상당히 의아한 거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테슬라 하면 상당히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EPS를 내렸기 때문에 약간의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혹시 주가 빠지는 거에 일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골드만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골드만이 계속 나쁜 얘기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정광우 전 매니저? 네, 맞습니다.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최근에 모건스테이가 좋은 얘기하고 있고 좋은 얘기했던 골드만이 나쁜 얘기 하다 보니까 뭔가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물가에 대한 지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 의견까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걸 보여드릴 건데 자, JP모건체스의 이들이 보고 있는 개인들의 매매 현황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 미국은요. 전반적으로 모든 증권에서 통틀어서 이런 통계가 안 나오다 보니까 각각 IB별로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JP모건 체이스에 하면 개인들이 역시 4주 연속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68억 달러 규모로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누적되어 있는 그 현재 매수 물량이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JP모건 체이스 역시 아까 얘기처럼 지금 개인들이 약간 항복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적어도 여기 보시는 분들은 지금 항복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항복하신 건 맞겠지만 지금 10월 초부터 항복한다? 저는 지금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판들 얼마나 좀 복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JP모건 체이스에 의한 내용은 보시되 절대 항복하지 마시고 좀 더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주에 빅텍 시작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히 봤고요. 그 다음에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인데요. 맵은 전반적으로 테슬라가 7.17%의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조금 못 나온 거에 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데
골드만 같은 자료가 좀 많이 나와주면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약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EPS를 건드린 게 가장 치명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실제 그 어제 나왔던 ASML 실적 잘 발표하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한 게 아니었나 하면서 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 부분 반등세가 이어질 걸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AT&T가 오랜만에 주가 크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6.67%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AT&T 올라오는 거 상당히 방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AT&T, 버라이즌 같은 기업들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미국은 치열해서 실제 이번 분기 잘 나왔지언정 이게 장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통신 기업들은 좀 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하신다 그러면요, 뭐 캐나다 쪽에 그 통신 기업을 보는 게 낫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에너지 관련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색깔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보합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테슬라 배제하고 보면 시장을 나쁘지 않다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참 올라가던 선물이 반등하는 시점에서 그 영국 총리의 사임이 나오면서 네. 이 그 마이너스 전환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흘러가게 되면 반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하루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그 무거운 분위기가 좀 나올 걸로 보이니까 약간 오늘은 보합권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과거에도 사실 정치적 이벤트가 있으면 시장은 결론이 나오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의 대선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해석을 할 때 A라는 후보가 당선되면 호재, B라는 후보가 당선되면 악재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긴 하지만 가장 좋은 건 결국 A가 됐든 B가 됐든 빨리 답을 알려달라가 시장이 제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 이슈 역시도 후임자가 선정되고 그 정치적 노이즈를 좀 지나간 한 1, 2주 정도는 약간 어지러운 시기가 될 것 같고, 시장은 언제나 결론 나오기 전까지를 가장 싫어하는데 결론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이 굉장히 비상 시기가 됐고 위기 구매에 됐는데 어쨌든 의사결정권자가 자리를 비우는 거니까 뭐 이걸 좋아할 이슈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와서 불안정성이 안정돼야 어쨌든 정치 노이가 좀 가라앉고 시장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한동안 좀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네. 일단 유럽 전체가 다 올라갔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잡아주시면 독일 닥스, 그다음에 영국 FTSE 해서 일부 유럽 국가의 주가가 빠지면서 이게 사임 소식이 나오자마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임 소식에 대해서 일단 시장은 약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일단 뭐 그 사임을 또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일단 중요한 게 지금 포인트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뉴스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행히 장 시작 그렇게 뭐 강하게 시작하진 않았지만 크게 불안하거나 변동성이 아주 커지고 있는 시기는 아니고, 테슬라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좀 걱정의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또 구독자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참고하자면 그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 그 이남우 교수님이 좋은 주식 연구소에서도 테슬라 관련 리뷰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남우 교수님 좋은 주식 연구소에서 테슬라 리뷰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새벽에 부사장님께서 리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 참고하시면 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정치적 노이즈들이나 여러 가지 메이저 이벤트들이 11월 첫째 주에 남아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결국은 실적입니다. 실적이죠. 숫자를 확인하는 네. 주간이 될 거고, 다음 주도 여전히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예상돼 있는데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은 그렇죠. 방향보다는 지금은 긴장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테슬라가 실적이 좋게 나왔다 안 좋게 나왔다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실적이 기대보다 약간 미스했을 때 시장이 그걸 강한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그 말은 악재에 민감하다. 작은 악재가 있으면 거기에 시장이 좀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테슬라가 발표한 실적의 퀄리티에 비해서는 시장이 좀 과도하게 미는 것 같다. 뭐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두렵게 만드는 건 이제 다음 주 나올 빅테크들도 시장 기대보다 한 약간 부족하면 시장은 또 밀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서 변동성 좀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좋은 회사들은 분기 실적 미스일 때가 좋은 매수 기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을 대표한 기업들 정도라면 분기 미스로 만약에 밀렸는데 펀드멘탈에 특별한 악재가 없거나 그게 단기적인 이슈가 확인된다면 또 좋은 매수 기회로 봐도 되는 거니까요. 네.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구독자분들의 고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1부 시황과 또 2부에 정광훈 매니저님과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눴고 부사장님과 뉴스 준비해 봤는데요. 시장에 대한 대응에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또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불금엔 또 불금에 맞는 신나는 남자 박메타님이 와서 또 여러분과 상처를 함께 나눠주실 거고요. 네, 저는 내일 동일한 시간에 또 동일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주 근접의 레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서울의 중요한 회사들은 광화문에 많은데 여의도 거주자들 중에 제일 선호하는 자리가 반포예요. 네트워크가 강남이 제일 좋아요. 인생에서 계속 바뀝니다. 적어도 저는 한 6년에서 8년에 한 번씩은 결론을 내야 될 게 인생에 따라서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아이를 낳냐 안 낳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죠. 부동산 입지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피는 대한민국 부동산 부의 역사.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